제일 먼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영상 원본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컷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런 컷에 하나하나 효과를 적용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렌더링 되다 보면 프로그램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끌어다 올려놓으면 하위 레이어에 한 번에 동일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시간을 대폭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색 보정할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클립이 있으면 잘라주고, 앞에 적용했던 효과나 색 보정 값을 뒤에 클립에도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클립들은 새롭게 보정해주면 되겠죠. 설치 방법은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압축 풀고 파인더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폴더, 그 다음 모션 템플릿 폴더, 그 다음 타이틀 폴더에 다운받으신 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널 컷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모션 블러. 이 모션 블러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처럼 편집 시 매번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이펙트입니다. 속도감을 표현하는 부분이나 잔상 효과로 영상의 재미와 입체감을 주는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타임랩스랑 스피드 램핑에 이 모션 블러를 사용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쓰는 거를 좀 많이 까먹어요. 그래도 알고 안 쓰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도 하고, 영상을 꾸준히 하실 거라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용하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 모션 블러 이펙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고 갖고 계시면 좋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다운받아 보세요. 잘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모션 블러를 주고자 하는 부분에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제가 모션 블러 강도를 총 3단계로 만들었으니까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적당하다 싶은 거를 쓰시면 됩니다. 중복 사용도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모션 블러는 프로세싱 파워를 많이 소비하는 레이어라서 적용 시 버벅임이 조금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상 편집 막바지에 적용시키거나, 제가 그래서 맨날 까먹어요. 이렇게 렌더링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 모션 블러를 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보이시죠? 스피드 램핑에서 모션 블러를 주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타임랩스에도 시간의 변화와 속도감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타이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헬드 이펙트. 저는 핸드헬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대부분 삼각대에 놓고 혼자 찍는 유튜버 입장에서 간혹 남이 찍어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영상도 혼자 삼각대 놓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물론 인위적인 이펙트다 보니까 관찰하면 티가 나지만 1인 유튜버로서 짧게 느낌 주는 게 이거 이상인 게 없습니다. 파이널 컷에 무료 핸드헬드 이펙트가 있긴 한데 구려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린 이 이펙트는 다른 핸드헬드의 제 손떨방 패턴을 추적한 걸 병합해서 모션5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펙트를 넣어주고자 하는 클립에 바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손떨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 자체를 흔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크롭을 넣어줘야 돼요. 원본을 그대로 흔들면 이 사각 모서리가 이렇게 프레임에서 아웃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크롭을 거는 거니까 화각 손실을 고려해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110으로 크롭을 준 다음에 모션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10% 크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정적인 클립 말고 내가 이동하는데 카메라가 따라오는 것처럼 연출하는 방법,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카메라가 나를 따라오면서 촬영하는 것처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일단 평소대로 삼각대에 카메라 고정시키고 촬영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원래 보여주고자 하는 화각보다 1.5배 정도 넓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찍고 파이널 컷으로 와서
제 핸드헬드 이펙트를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카메라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동시킬 건데, 이 상태로 이동하면 화면이 잘리잖아요. 화면이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대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래 보여주려고 하는 화각보다 넓게 촬영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 끝에 클립에서 이걸 찍어주고, 무빙을 하면 안 찍어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찍어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주면 사람을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죠. 지금 렌더링이 안 돼서 부자연스러운데,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제 핸드헬드 이펙트를 적용시켜주면 마치 누군가 찍어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은 다운받으신 뒤에 압축 풀고, 파인더, 동영상, 모션 템플릿, 그 다음 이펙트 폴더에 다운받은 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파이널 컷으로 가면 이번엔 여기에요. 이쪽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튼튼하고 높게 올라가기 위한 영상 촬영 저점 다지기 첫 번째 시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와, 애플 맥북 지렸다 진짜. 괴물이네 괴물. 와, 로닌 4D도 진짜 미쳤네. 와, 이런 게 혁신이지. A7 M4는 뭐 예상대로였지만 이제 DJI 액션캠 남았네. 근데 앞에 두 개가 너무 충격적이다. 현기증 나.